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4단계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과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요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몸이 안 좋을 때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을요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증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몸이 안 좋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렇게 9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이 안 좋아지면 먼저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몸의 온도를요 체온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몸은요 36.5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몸이 안 좋으면요 37도, 38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열이 많아지는 것,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요 고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다 또는 고열이 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재채기가 있는데요, 해치! 이렇게 하는 것을 재채기라고 하고요, 기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기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채기와 기침을 잘 구별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목이 따끔거리다 라고 했는데, 이 목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넥이 되겠고요, 하나는 throat. 그래서 이 넥이라는 것은요 여기 목, 여기를 말하는 거죠. 뼈와 근육을 얘기하는 거고, throat는요 목 속에 있는 거, 목구멍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목이 따끔거리다,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목구멍이 아프다, 목이 아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감기에 걸렸을 때 이렇게 목이 쉬고 목이 따끔거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속이 쓰리다, 이것은 소화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 뱃속에는 위, 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식도나 위가 아픈 것, 이것을 속이 쓰리다 라고 얘기하고요, 배에 가스가 차는 것, 가스가 배에 들어가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 때 배가 더부룩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피부로 가봅시다.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얼굴에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여드름 또는 뾰루지 이런 것들이 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나면요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얼굴에 뭐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술을 아주 많이 마시면 비틀거려요. 이렇게 비틀거리는 이유는요 머리가 어지럽기 때문이죠. 술을 많이 마셨을 때뿐만 아니라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죠.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지럽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랫동안 서 있으면요 이 다리가 살이 쪄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붓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팔이 있는데 여기에 벌레가 와서 여기를 물었어요. 그러면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을요 붓다, 부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서 있거나 무리했을 때도 다리가 붓다, 부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압은요 보통 120에 80 정도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피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혈관에 느껴지는 압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120에 80 정도가 건강한 상태인데요, 이것이 너무 높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고혈압, 고혈압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이것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저혈압, 저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은 155, 100이니까요 고혈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여기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와 있습니다. 병이 나와 있죠. 자, 코에 문제가 있을 때요
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알러지라든가 비염 이런 것들은 코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은 기관지인데요. 기관지는 숨을 쉴 때 사용하는 기관이죠. 목구멍까지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위가 있고요. 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위염, 장이 있는데 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염, 배탈, 설사로 이어질 수 있는 병들이죠. 자, 다음은 우리 워크북 익힌 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와 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고 이쪽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네, 여기에 배탈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복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것을 복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은 장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요. 뭐예요? 코에 관련된 문제는 비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려요. 자, 이거는요. 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나타나는 병이죠. 위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 아프고 기침을 계속해요. 자, 이건 숨을 쉴 때 이용하는 기관인데요. 바로 기관지를 얘기하죠. 기관지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2번 중에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침부터 계속 어땠어요?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소화기관과 관련된 거, 배에 가스가 차서 답답해요. 이럴 때요, 소화제를 먹죠. 뭐예요? 더부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8도. 자, 원래는요, 36.5도여야 됩니다. 체온이요. 건강한 사람의 체온, 정상 체온은 36.5도여야 되는데, 38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요, 열이 나다 또는 고열이다 라고 얘기하죠. 고열이 날 때는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치! 이것이 재채기인데요. 이게 아니죠. 다리가 부을 수 있다. 다리가 커진다. 그런데 이것은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얘기하죠. 자, 감기에 걸리면 뭐가 해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목 아픈 것, 목이 따끔거리는 것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따끔거릴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얼굴에 뭐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뭐 먹으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30분 이상 뭘 하면 좋을까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좋겠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그러니까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짜죠. 고혈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의 섭취를 줄이다.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소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담배를 끊다, 금연하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잠이 부족하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있다? 잠을요, 다른 말로 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많이 자야 돼요. 충분하다, enough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잠을 자다라는 말은요, 수면을 취하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여러 가지 모두 다 이럴 때 골고루라고 얘기하고요. 골고루 들어있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균형이라는 말을 봅시다. 이 균형은 영어로 얘기하면 밸런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것만 높고 어떤 것은 적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렇게 적당히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균형이 잡히다, 밸런스가 잡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역시 1번과 2번 중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 죽는 원인 중에서 1위가 무엇입니까? 암입니다. 캔서, 암이죠. 그렇죠. 1위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1위를 차지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발생하는을 쓴다면 1위를 차지한다. 똑같은 말로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은 암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질병과 잘못된 생활 습관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 질병과 생활 습관이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밀접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삶을 위해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바꾸세요? 이렇게 추천합니다. 권유합니다. 이럴 때요. 권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제한하다라는 것은 리미트 이런 말을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의 방법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해요? 어떻게 다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대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대하는지,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요. 대처하다라고 얘기할 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일과 휴식의 균형,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7과 어휘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요. 이제 문법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